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 시즌 K리그1 고교생의 나이로 K리그를 그야말로 씹어먹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화려한 플레이, 뛰어난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강원FC 공격수 양민혁 선수가 K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로 프리미어리그 이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양민혁 선수를 원하고 있는 협상 대상팀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준TV 역시 최초 보도가 나온 이후에 유력한 팀이 어디일지를 생각해보고 또 분석해보는 영상을 제작해드렸는데, 그 이후 협상 담당자이기도 한 양민혁 선수의 소속팀 강원FC의 김병지 대표이사가 구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추가적인 힌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준TV가 영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력한 축구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팀인지 추정이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됐는데요. 양민혁 선수와 협상하고 있고 또 연결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의 정체에 대한 최신 정보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오전에 공영방송 KBS가 단독 보도로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명문 클럽, 빅클럽 중에 한 팀과 이적 협상을 하고 있고 K리그 최고 이적료 이적이 유력하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 한준TV 역시 강원FC의 김병지 대표이사와의 인터뷰,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정도로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김병지 대표이사는 6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에 강원F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양민혁 선수의 상황을 포함한 강원의 올여름 각종 이적 시장에 대한 상황을 직접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 어제 우선 1차적으로 나온 정보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정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방송 상황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한 번 김병지 대표이사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체크해서 명확하게 조건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김병지 대표이사가 직접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위 이내에 든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이 10위까지의 순위 테이블 안에 있는 팀인데요. 어제 그 강원FC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야기를 했던 에이전트 김동환 씨 역시 이제 꾸준히 상위권,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을 꾸준히 상위권으로 거둔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어제 저희도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언급을 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팬들의 댓글과 질문에 대해서 김병지 대표이사가 웨스트햄이 빅클럽인가요? 라는 말로 이제 구단에서 함께 영상을 제작하던 직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설명한 이 빅클럽 수준의 웨스트햄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빅클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전통의 팀, 좋은 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최상위권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 호스퍼, 스완지 시티도 관심을 보였고 직접 한국까지 스카우트가 다녀가면서 지켜볼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라고 팀명을 공개했는데, 이렇게 팀명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사실 다녀갔고 관심을 보였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지금 협상하고 있는 팀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물론 스완지 시티는 최근에 많은 한국인 선수들과 연결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광주FC의 엄지성 선수와 현재 이적 협의를 진행 중인 이브리그 팀인데요. 맨시티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명문 클럽, 빅클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팀들의 현재 상황이나 또 지금 올 여름에 당장 데려가고 싶다는 의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 팀들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빅클럽, 명문 클럽이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빅6에 해당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빅6에 드는 팀이냐 아니냐, 요걸 이제 질문했을 때 팬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요걸 얘기하게 되면 너무 좁혀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수준의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10위권 내 팀에서 빅6는 어떤 팀이냐면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리버풀, 토트넘, 첼시 그리고 맨유까지 6개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챔스 진출을 이룬 에스턴 빌라라든지 전통의 명가인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빅6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팀이고, 10위권 내 팀 중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사실 빅클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성적을 꾸준히 내왔던 팀이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전통의 명가이지만 최근에는 사실 규모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빅클럽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규모가 있는 팀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 빅클럽이라는 이야기를 배제할 수 있는 팀은 웨스트햄과 크리스탈 팰리스 이 두 팀이다. 그러면 지난 시즌 1위부터 8위까지 안에 있는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웨스트햄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제 내보내고 나서도 다른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또 영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구 관계자가 전달해준 바에 따르면 제가 직접 이제 웨스트햄 구단과도 이야기를 하는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가 아닌 1군의 즉시 전력을 갖춘 선수,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 역시 K리그 1에서 이미
기량을 겸정하고 있지만 이 선수는 길게 보고 영입하려고 길게 보고 소지하려는 상황이다 보니까 웨스트햄의 영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민혁 선수의 영입을 원하고 있는 팀은 에스턴 빌라, 첼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중 한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 세 팀이 모두 앞서 말씀드린 10위권 4팀이고 어제 저희가 영상에서 추정했던 두 팀 중에 하나, 그 팀이 바로 에스턴 빌라였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으로서 전통의 명가, 빅클럽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이 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있죠. 바로 이제 김동환 에이전트가 얘기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낸 팀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첼시를 저희가 어제 분석했을 때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첼시는 지금 워낙 선수들이 많고 또 유망주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가서 뛸 자리가 있을까? 양민혁 선수 입장에서도 이적 후 임대라는 옵션이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저희가 김병재 대표이사와 얘기했을 때도 이적 후 임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당장 거론되고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첼시라든지 측면 자원이 많은 맨유라든지 이런 팀들을 배제하고 저희가 좀 찾아봤던 것인데, 그리고 영국의 이 관계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물론 올여름에 데려오는 게 첼시 입장에서도 가장 좋기는 하지만 협의 과정에 따라서 겨울 1월 이적 시장에 그때 합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여름에 합류할 수도 있고 이런 미래 자원의 개념이니까 당장 꼭 절실하게 시즌 시작과 함께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요 단서까지 드러나고 나면 요 단서를 포함할 경우에는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영국 현재 관계자가 꼽아줬던 세 팀 중에 꾸준히 상위권의 성적을 낸 팀은 한 팀밖에 없습니다.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2015-16 시즌에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강등됐었고 그 뒤에 잉글랜드 2부 리그를 3년간 보냈어요. 최근 5시즌의 평균 성적도 10.62이기 때문에 상위권이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하위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최근 2시즌, 즉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야 유럽 대항전 진출권의 성적을 얻은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에스턴 빌라는 제외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명가이고 지난 2022-2023 시즌에 4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뤘고 2023-20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7위로 아슬아슬하게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친 팀인데요. 그 이전의 10년 기록을 보자면 2015-16 시즌에 18위로 2부 리그 강등을 겪었고 2016-17 시즌에 곧바로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1부 리그로 복귀하긴 했지만 복귀 이후 10위, 13위, 13위, 12위, 11위 등 중하위권의 성적을 거뒀어요. 최근 5시즌의 성적을 보더라도 평균 순위가 9.4위이기 때문에 간신히 탑10 안으로 들어올 수준이라는 점에 있어서 꾸준히 상위권이라는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상위권인 팀은 어디이냐? 지난 10년간 평균 순위가 4.9위인 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15 시즌에 우승했죠. 2015-16 시즌에 11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2016-17 시즌에 우승을 했고 그 뒤에는 5위, 3위, 4위, 4위, 3위 이렇게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을 하다가 2022-2023 시즌에 한 번만 12위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10시즌을 통틀었을 때 두 자릿수 순위를 기록한 건 2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상위권 순종을 냈다. 2023-2024 시즌도 6위를 기록하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언급된 3개 팀 중에 현재 빅클럽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팀으로 강원FC와 양민혁 선수의 이적 협상을 하고 있는 팀은 첼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런던 연고팀이라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축구계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토트넘 이런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왔긴 했지만 현재 구단의 상황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들의 정리를 해보면은 첼시와 협상 중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 기자인 파브리초 로마노가 최근 첼시의 여름 이적 상황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도 조금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양민혁 선수와 같은 2006년생의 스페인 유망주 마르크 기우 선수가 첼시와의 이제 메디컬 테스트까지 완료하면서 영입 작업이 완료됐다라는 정보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만 18세가 되면서 국제축구연맹의 유소년 이적 규정 제한을 받는 나이를 넘어선 선수들을 첼시가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첼시를 인수한 이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어린 선수들을 통해서 팀을 지금은 좋은 성적이 안 날지 몰라도 늦어도 5년 정도 후에는 유럽 최고의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인데 이 마르크 기우 같은 경우에는 187cm의 장신 스트라이커로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을 거쳐서 스페인 청소년 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떠오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양민혁 선수와 겹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양민혁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공격수가 이번 여름에 영입이 또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첼시가 현재 최전방 장신 공격 자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바로 첼시 1군팀에서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거나 상황에 따라서 출전 기회에 따라서 성장 흐름에 따라서 임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마르크 기우에 투자한 첼시의 이적료는
방출 조항 안에 있었던 600만 유로로 이제 알려졌는데 양미혁 선수에게 거론되고 있는 400만, 500만 유로 수준의 이적료와 엇비슷합니다.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많은 유망주를 입도선매하겠다는 것이 첼시의 영입 방향인데요. 첼시는 이미 지난 2023년 여름에도 브라질의 유망 공격수 데이비드 와싱턴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벤피카에서 디에고 모레이라를 영입한 이후 임대를 보내거나 브라질 유망주인 안드레이 산토스 영입 등 굉장히 많은 어린 나이대 선수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린 선수들을 늘리고 있는 반면에 1군 자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양민혁 선수가 경쟁할 좌우 측면 공격수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02년생인 노니 마두에케라든지 우크라이나 윙어인 무드릭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출전 기회 부족으로 경격 첼시 이적을 결정한 이후 포텐을 터뜨린 콜 파머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또 여기에 은쿤쿠, 스털링 같은 베테랑 자원, 검증된 자원들도 영입을 하게 했는데 이런 두터운 선수단을 구축하고도 부상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뎁스상으로 조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기엔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첼시가 워낙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FFP 규정 준수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가 최근 도입한 재정 건정성 관련 규정에 있어서 다음 시즌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4-2025 시즌에는 선수를 어느 정도 매각해서 수익을 내지 않는다면 승점 삭감 등의 징계를 당할 위기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앞으로는 큰 이적료로 완성된 선수를 데려온다거나 또 큰 이적료로 유망주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자금을 투입해서 선수를 영입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의 세대 교체를 이룬다. 지금도 이미 영입되어 있거나 지금 팀 내에 있는 나이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라든지 고연봉 선수들을 차근차근 빠르게 정리하면서 이 어린 선수들로 세대 교체 작업을 가져간다. 지금 양민혁 선수보다 한 단계 많은 20대 초반의 나이대 선수들이 오히려 주전급으로 올라오고 양민혁 선수 나이대 선수들이 백업 자원으로 올라와서 늦어도 2025, 2026 시즌부터는 이 선수들이 1군 팀의 핵심 선수들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점점 더 프로축구의 일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여름에 미국에서 열릴 피파 클럽 월드컵 32개 팀이 참가해서 과거 대표팀 월드컵처럼 이제 조별리그 단계를 거쳐서 16강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열리는 월드컵이 열리다 보니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또 첼시가 우승을 노리면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 대회들을 통틀었을 때 다음 2014-2015 시즌에 첼시가 소화해야 할 경기가 75에서 80경기 정도가 된다. 엄청나게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스쿼드 뎁스를 강화해야 되고 특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유망주를 많이 영입해놓고 그 유망주들을 임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쓰면서 키우면서 본인들이 이제 기용하면서 운영하겠다라는 또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정론지 텔레그래프에서도 첼시 담당 기자로 유명한 맨로 기자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첼시가 아주 큰 스쿼드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올여름 이적 시장에 가져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바로 양민혁 선수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입 기조와 또 영입 선수에 대한 투자금들의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현재 양민혁 선수를 노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빅클럽은 첼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양민혁 선수가 이제 가게 될 경우에는 출전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조 마레스카 신임 감독이 부임한 첼시의 프리시즌을 함께 뛰어야만 좀 양민혁 선수가 눈도장도 받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독의 좀 미드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김병지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강원FC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양민혁 선수가 그래도 올 시즌은 다 뛰고 갔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고 또 강원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양민혁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해당 포지션에 대한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을 끝나고 겨울에 간다 이런 얘기들도 좀 언급되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김병지 대표이사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적료를 현재 협상하는 수준에서 좀 더 높여준다면 첼시가 그 팀이 올여름에 데려간다는 조건으로 좀 더 베팅을 한다면 8월 말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보내줄 수 있다. 물론 지금 한참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K리그 입장에서는 아직 프리시즌 훈련도 시작하지 않았고 프리시즌 기간에 돌입하더라도 굳이 아주 초기에 가진 않아도 되니까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말 정도에만 보내주는 조건으로는 올 여름 이적도 충분히 가능하다. 선계약 후 나중에 합류한다라는 조건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올 여름에 이동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유로 이적료로 크게 올려준다면 당장 당연히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기다렸다 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현재 강원 측의 입장은 꼭 K리그 올 시즌이 끝나고 나야 보내줄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혁 선수를 당장 기용할 것이다. 당장 투입할 것이다라는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물론 이런 계획이 말씀드린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 드린 대로 프리시즌 훈련 때 직접 지켜봐 보고 또 경기를 투입해 봤을 때 평가전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피지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다른 리그에 가서 좀 더 뛰면서 커서 오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해당 팀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당장 뭐 오면 바로 임대야 이렇게 픽스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데려와서 1군 팀에서 시간을 보내보고 나서 임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팀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뭐 독일이나 유럽의 다른 유럽 대학전 진출권의 강팀이나 혹은 이제 홈그로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18세 선수 앞으로 3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뛴다면은 이 조건까지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 내지는 챔피언십 팀, 뭐 이런 팀으로 임대를 갈 가능성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김병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미혁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인 팀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았고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달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300만 달러 수준의 제안을 하고 싶다. 오퍼를 보내면 협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왔었는데 김병지 대표이사는 양민혁을 이적을 시킨다면 우리가 유럽에서 그리고 좋은 리그여야 보내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데리고 더 키우고 더 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그리고 그때도 이미 더 좋은 리그에 더 좋은 팀에서 그 이상의 이적료 제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첼시 정도의 팀에서 제안이 온다면 뭐 대승적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뭐 구단의 앞으로의 뭐 가치라든지 앞으로 또 K리그 유망주 강원FC가 키우는 선수들에 대한 가치와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보내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첼시의 올 여름 프리시즌 일정을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투어를 보내죠. 7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에 렉섬과의 경기가 예언되어 있고 7월 28일 새벽 5시에는 셀틱, 8월 1일 오전 8시 30분에는 멕시코 클럽인 아메리카, 그리고 8월 4일에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상대이기도 한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하고 8월 7일 오전 8시 30분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양민혁 선수가 만약 첼시로 가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올 시즌 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꾸준히 뛸 수 있는 기회를 받기는 어렵지만 이 프리시즌의 경기 일정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또 마레스카 감독의 이제 눈도장을 받는다면 충분히 2024-2025 시즌에 첼시에서 보내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좀 경기를 뛰면서 성장하는 게 낫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임대팀을 좀 알아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은 8월 19일 0시 30분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한 빅매치로 첼시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첼시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나 유럽 현재 유력한 매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준TV에서 지금까지 이제 확보하고 수합한 많은 정보들을 정리해보고 정리한 결과를 통해 생각해본다면 첼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정말 양민혁 선수가 첼시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첼시로 이적하는 최초의 남자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정보와 또 올 여름 이적 시장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팩트 체크해드리는 최신 정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